우리 며느리는 아직 어머니, 사돈댁에서 오셨대요. 벌써? 준비한 거 다 꺼내놓아라. 근데 어머니, 오늘 왜 오신대요? 그냥 인사차 온다고 했어. 빨리 정리해. 저는 시어머니 말씀에 부랴부랴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사돈 어머니는 우리 시어머니와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두 분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친하게 지냈고 아들과 딸이 결혼하면서 사돈이 된 케이스였죠. 아이고, 사돈 어머니.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요새 바빠서 통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저희 며느리가 정성껏 담갔다고 보내래서 가져왔어요. 사돈 어머니가 건넨 선물을 받으며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아이고, 고맙네요. 우리 며느리도 매실청 담가놨는데 포장해서 드려요. 아니에요, 됐어요. 그건 어머니가 드세요. 두 분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으며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사돈 어머니, 요새 며느리는 어때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요? 뭐 잘하죠. 애들도 잘 키우고. 그렇죠. 우리 집 며느리도 참 착해요. 시집와서 한 번도 말대꾸 안 하고. 그 말을 들으며 과일 칼을 든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건 그렇고 사돈 어머니 아들은 요새 회사 일 어때요? 바쁘죠. 요새 프로젝트가 커서 주말에도 나간대요. 그래요? 우리 아들도 그래요. 회사 일이 많아서 집에 잘 없어요. 저는 과일을 담아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과일 내왔어요. 그래. 여기 나. 사돈 어머니가 저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며느리가 참 예쁘네요. 얼굴도 그렇고 마음씨도 좋아 보여요. 네, 착하긴 착해요. 시어머니의 대답은 그랬습니다. 착하긴 착하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과일을 드시며 물으셨습니다. 근데 며느리, 요새는 일 안 하세요? 네, 애들이 아직 어려서요. 아, 그렇구나. 몇 살이에요? 큰아이가 5살, 작은아이가 3살이요. 아이고, 손이 많이 가겠네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애들이 워낙 개구쟁이라. 근데 우리 며느리가 잘해요. 나는 손 하나 안 대도 되니까. 그래요? 다행이네요. 사돈 어머니가 웃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며느리가 회사 다니다가 애 낳고 그만뒀거든요. 처음엔 복직하려고 했는데 내가 말했죠. 애들 키울 때는 엄마가 옆에 있어야 한다고. 그 말을 듣고 저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둔 건 시어머니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권유라기보다는 강요에 가까웠죠. 첫째를 낳고 복직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며느리야, 애를 어디 맡기게? 어린이집 알아보고 있어요. 어린이집? 그 어린애를 남한테 맡긴다고? 요새는 다들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집안은 안 그래. 우리 집 며느리들은 애들 직접 키웠어. 그렇게 시어머니는 제 복직을 반대하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애가 아직 어린데 엄마가 직접 봐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나도 커리어가 있잖아. 알아. 근데 지금은 애가 중요하지 않아? 나중에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곧 둘째를 가졌습니다.
사돈 어머니와 시어머니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그래도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일도 하고 애도 키우고 다 하던데요. 사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게 말이 쉽죠? 실제로는 힘들어요. 애들한테도 안 좋고. 그래도 며느리가 하고 싶어 하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건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괜찮대요. 애들 보는 게 좋다고.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렇지, 며느리? 네.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나중에 복직 계획 있으세요? 아, 그건. 우리 며느리는 아직 그런 생각 없어요. 애들이 좀 더 크면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제 대답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사돈 어머니가 일어서셨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래 있었네요. 벌써요? 저녁이나 하고 가시지. 아니에요. 집에 가야 해요. 저녁 준비해야죠. 그래요? 그럼 다음에 또 오세요. 현관까지 배웅을 하는데 사돈 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사돈 어머니는 정말 복 받으셨어요. 무슨 복이요? 며느리가 이렇게 착하고 순한데 시킬 것도 없겠어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하, 그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알아서 해요. 그때였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매일 집에만 계시나 봐요. 며느리가 다 해주니까 나갈 일이 없으시겠네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아, 농담이에요. 근데 요새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전에 허리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건 나았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외출도 좀 하시고 취미 생활도 하세요. 며느리한테만 맡기지 말고. 사돈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셨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도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네, 어머니. 나 요새 집에만 있었나?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사돈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그런가 보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SHORTSCUT1 노 텍스트. 어머니, 그냥 하신 말씀일 거예요. 하신 말씀? 나보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는 소리잖아. 그런 뜻은 아니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이잖아. 나 요새 정말 집에만 있었어.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어머니, 제가 뭐.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왜인지 모를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가 달라지신 겁니다. 며느리야, 오늘 나 친구 만나러 나간다. 네.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라 예전부터 만나던 친구야. 오래간만에 연락이 왔거든. 아, 그러세요. 다녀오세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안 하시던 외출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게 건강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느리야,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올게.
네, 그러세요. 그리고 내일도 나간다. 오전에 나가서 저녁 때 들어올 거야. 알겠습니다. 모레도 약속 있어. 네.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외출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들이었습니다. 원래 시어머니는 제가 집안일을 할 때 잠깐 애들을 봐주시곤 했습니다. 청소를 할 때나 빨래를 할 때, 밥을 할 때 애들을 챙겨주셨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지금 밥하고 있어. 엄마, 동생이 장난감 빼서. 잠깐만, 조금 있다가. 엄마. 둘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을 뛰쳐나가 거실로 갔습니다. 왜 울어? 어디 다쳤어? 오빠가 때렸어. 나 안 때렸어. 동생이 먼저 때렸어. 두 아이가 동시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엌에서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아, 저는 부랴부랴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냄비 안에 국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애들은 자고 있어요. 그래. 나도 피곤하니까 들어가서 쉴게.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아 정리를 했습니다. 장난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응, 왜? 오늘 언제 들어와? 아, 미안. 오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그래.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그럼 먼저 자. 조용히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외출은 계속됐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집에 계세요? 아니, 나간다. 왜? 아니, 그냥. 오늘 애들 병원 가야 해서요. 둘 다? 네, 예방접종 날이에요. 그럼 데리고 가면 되잖아. 근데 둘이 동시에 가야 해서 혼자는 좀 힘들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나 오늘 약속 있어. 취소하기 힘든 약속이거든. 네, 알겠습니다. 남편한테 부탁해봐. 회사 조퇴하든지. 남편은 오늘 중요한 회의 있대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내가 혼자 가야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외출 준비를 하셨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큰아이는 계속 뛰어다녔고 작은아이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진우야, 앉아있어. 싫어. 나 집 갈래. 조금만 기다리면 돼. 제발 좀 앉아있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예방접종을 맞고 나서는 두 아이가 모두 울었습니다. 큰아이를 한 손으로 잡고 작은아이를 안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했지만 두 아이를 데리고 있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버스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다녀왔어. 병원은 잘 다녀왔어? 네. 애들은 괜찮았어? 네, 괜찮았어요. 그래, 다행이네. 나 오늘 친구들이랑 등산 갔다 왔어. 날씨가 정말 좋더라. 그러셨군요. 응. 오랜만에 운동도 하고 좋았어. 며느리도 가끔 나가서 바람 쐬어. 네. 아, 그리고 이번 주말에도 나갈 거야.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거든. 주말에요? 응. 2박 3일로.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거야. 아, 네. 남편한테 미리 얘기해놔. 주말에 집 좀 봐달라고.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전에는 시어머니가 집에만 계셔서 답답했는데 이제는 너무 안 계셔서 힘들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금요일 아침 일찍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남편은 토요일에도 회사에 나갔습니다. 미안해. 이번 주에 마감이라서 일요일에는 집에 있을게. 응. 저는 혼자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토요일 오전 큰아이가 갑자기 열이 났습니다. 엄마, 머리 아파. 이마를 짚어보니 뜨거웠습니다. 진우야, 괜찮아? 아파. 큰아이가 칭얼거렸습니다. 작은아이는 형이 아픈 걸 보고 불안해하며 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해열제를 먹이고 아이를 재웠습니다. 하지만 열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진우가 열이 나. 많이 나? 38도 넘어. 해열제 먹였어? 먹였는데 안 떨어져. 조금 기다려봐. 금방 떨어질 거야. 근데 혹시 퇴근하면 병원 같이 가줄 수 있어? 아, 오늘은 힘들 것 같아. 야근해야 해서. 그래. 내일 아침에 봐서 안 좋으면 응급실 가. 응급실은 24시간이잖아.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아픈 아이를 돌보며 작은 아이도 챙겼습니다. 밤이 되자 큰 아이의 열이 더 올라갔습니다. 39도가 넘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SHORTS CT.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응급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큰아이는 제 품에서 칭얼거렸고 작은아이는 졸리다고 울었습니다.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 곧 선생님이 보실 거야. 1시간을 기다려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독감이네요. 약 드리고 집에서 푹 쉬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약을 타고 집에 돌아온 시각은 새벽 1시였습니다. 두 아이를 재우고 나서 저도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응급실 갔다며? 애는 괜찮아? 응, 독감이래. 약 먹이고 있어. 그래. 나도 피곤하니까 좀 자야겠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아이들 아침을 먹이고 약을 먹이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벌써 이 시간이야? 응. 점심은? 아직 안 했어. 뭐 먹을 거 없어? 냉장고에 있어. 데워 먹어. 남편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야, 나야. 네, 어머니. 여행 잘 다녀왔어. 오늘 저녁에 들어갈게.
네, 조심히 오세요. 그리고 저녁은 해놨어? 내가 들어가면 먹을 수 있게. 아직 준비 안 했는데요. 뭐, 벌써 오후인데? 애가 아파서 제가 좀 정신이 없었어요. 애가 아파? 누가? 진우요. 어제부터 열이 나서 응급실도 갔다 왔어요. 그래. 그럼 더더욱 밥은 해놔야지. 아픈 애한테 죽이라도 쓰겨야지. 네. 아무튼 저녁 준비해놔. 나 피곤해서 들어가면 바로 씻고 쉬고 싶거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신대? 응. 그럼 저녁 준비해야겠네? 응. 나도 배고픈데 빨리 해줘.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제대로 된 반찬이 없었습니다. 마트를 가야 했지만 아픈 아이를 두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있는 재료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저녁 7시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다녀왔어. 아, 피곤해. 어서 오세요. 저녁은 차렸어요. 시어머니가 식탁을 보시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반찬이 겨우 이것뿐이야? 죄송해요. 장을 못 봐서요. 장을 못 봐? 주말인데? 애가 아파서 병원 다녀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밥은 해야지. 손님도 아니고 가족인데.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픈 아이가 칭얼거려서 옆에서 달래야 했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네, 어머니. 나 이번에 친구들이랑 여행 너무 좋았어. 다음 달에도 또 가기로 했거든. 네. 그러니까 미리 계획 좀 잘 세워. 집안일도 그렇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왜?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뭐? 어머니는 제가 힘든 거 아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 힘들다고? 네. 저 요새 너무 힘들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애들 둘 키우면서 집안일 다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거야 다들 하는 거잖아. 근데 전에는 어머니가 좀 도와주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만 있으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사돈이 한 말 때문에 기분 나빴잖아. 나보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고.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외출하는 게 잘못이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조금만. 조금만 뭐? 조금만 집에 있어 달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너희 와이프가 나보고 집에만 있으래.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그럼 뭐래? 내가 외출을 너무 많이 한대. 그게 아니라 조금만 시간을 맞춰달라는 거였어요. 시간을 맞춰? 내 생활을 내 스케줄에 맞추라고?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힘들어요. 나도 사람이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왜 그래? 나한테? 응. 어머니가 외출하시는 게 뭐가 문제야? 건강하신 것도 좋은 일이고. 근데 나는, 너는 뭐?
힘들다고. 다들 힘든 거야. 나도 회사에서 힘들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보, 어머니 좀 이해해줘. 평생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하셨잖아. 나도 지금 자식 키우면서 고생하고 있어. 그건 당연한 거잖아. 엄마니까. 뭐? 아니, 내 말은 그러니까. 남편이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그렇게 집에만 있는 게 편하면 내가 나가서 일해. 네, 회사 다니면 되잖아. 내가 돈 벌어와. 그럼 내가 애들 봐줄게. 어머니, 아니면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남편도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제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제 선택이 잘못된 건지, 결혼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 것,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복직을 포기한 것, 모든 게 후회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과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여보,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 어제 일. 아, 그거. 어머니한테 사과해. 내가 왜? 어머니 기분 상하게 했잖아. 나는 당연한 말을 한 거야. 당연한 말? 어머니 보고 집에 있으라는 게? 나는 그런 말 안 했어. 조금만 시간 조율을 해달라고. 그게 그거잖아.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럼 내 입장은? 여보, 제발. 집안 분위기 좀 좋게 만들어줘. 내가 분위기 망친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조금만 참아줘. 어머니가 나이 드셔서 예민하신 거야. 나는? 뭐? 나는 안 예민해? 나는 안 힘들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내가 힘든 거 알아. 근데 어떡해. 우리 어머니신데. 그럼 난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도 없는 거네. 무슨 소리야 그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시어머니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만 하고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의 외출은 더 잦아졌습니다. 거의 매일 나가셨고 집에는 주무시러 오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빴고 시어머니는 집에 안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어머니 생신이야. 알아. 뭐 준비했어? 아직? 뭐? 아직? 벌써 다음 주인데? 미안. 정신이 없어서. 아? 이렇게 대충대충 하면 어떡해. 대충? 응. 요새 집안 관리도 안 되고.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사실이잖아. 빨래도 밀려 있고 청소도 안 되어 있고. 당연하지. 나 혼자 애들 돌보면서 집안일 다 하는데. 그게 내 일이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멈춰 섰습니다. 뭐? 아니, 내 말은 내가 집에 있으니까. 내일? 나 혼자 하는 일이 내일? 그게 아니라 너는 뭐해? 이 집에서? 나는 돈 벌잖아.
돈만 벌면 끝이야? 애들은? 집은? 그건 내가 뭐?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 웃기네. 나는 24시간 일하는데 월급도 없어. 주말도 없어. 휴가도 없어. 여보. 그런데 너는 돈만 벌면 다야? 집에 와서 쉬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언제 그랬어? 지금 하고 있잖아.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구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제 경력과 맞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4년의 공백이 있었고 육아와 병행 가능한 조건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나 다음 주에 면접 봐. 면접? 무슨 면접? 취직 면접.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갑자기 나한테 말도 없이? 말해봤자 반대할 거잖아. 당연히 반대해. 애들은 누가 봐? 어린이집 알아봤어. 어린이집? 그 어린애들을? 다들 그렇게 해. 우리 집은 안 그래. 어머니도 싫어하실 거야. 어머니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이건 내 인생이야. 무슨 소리야 그게.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가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집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면서 누가 너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 너희 어머니, 너희 집안 모두.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나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엄마일 수 있어. 애들도 잘 키울 수 있어.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중요한 거야. 내 인생인데 어머니는 뭐라고 하실지 뻔하잖아.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나는 할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면접 날이 됐습니다. 4년 만에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면접장에 도착했습니다. 4년 공백이 있으시네요. 어떻게 보내셨나요?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제 분야의 트렌드는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복직 후 육아와 일을 병행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네. 어린이집도 알아봤고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가족들은 동의하시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설득할 겁니다.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합격했어. 그래. 다음 달부터 출근해. 어린이집은? 등록했어. 어머니는? 아직 말 안 했어. 언제 말할 건데? 오늘. 저는 시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무렵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제가 다음 달부터 회사에 다니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회사에 취직했어요. 누가 허락했어? 허락받을 일은 아니에요. 애들은 누가 봐? 어린이집 보내요. 어린이집? 그 어린애들을? 다들 그렇게 해요. 우리 집은 안 그래.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들은 애들 직접 키웠어. 그건 어머니 세대 이야기예요. 세대? 지금 나한테 꼰대라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며느리야, 내가 지금 뭐라는 거야? 시어머니 말도 안 듣고. 어머니,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인생? 결혼하고 애 낳으면 그게 인생이야.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집에만 있으면서 어머니 스케줄에 맞춰 살기를 원하셨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 저는 어머니 하인이 아니에요. 뭐라고? 저도 사람이에요. 제 꿈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냉소적인 웃음이었습니다. 꿈? 하고 싶은 일? 그런 거 버리고 시집 온 거 아니야? 뭐라고요? 며느리는 시댁을 위해 사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며느리가 아닌 일손으로 본 것입니다. 어머니, 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럼 어쩔 건데? 이혼할 거야? 이혼은 아니지만 제 방식대로 살 거예요. 제 방식? 시댁에서 제 방식? 네. 저도 일하면서 엄마 할 거예요. 어머니가 하신 것처럼.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가 한 것처럼? 네. 어머니도 일하셨잖아요. 시장에서 장사하시면서 애들 키우셨다고. 그건 왜 어머니는 되고 저는 안 돼요?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존경해요. 혼자 아이들 키우시면서 일하신 거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왜 저한테는 똑같이 하지 말라고 하세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 나는 내가 편하게 살라고 그런 거였어. 편하게요? 응. 나는 일하느라 애들한테 미안한 게 많았거든. 그래서 너는 그러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일하는 게 더 편해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돈이 한 말 기억나? 네. 나보고 집에만 있다고. 며느리한테 다 맡기고. 어머니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도 기분 나빴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가기 시작한 거야. 나도 내 삶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어머니, 근데 그게 너한테는 힘든 일이었구나.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같이 잘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제가 일하면 어머니는 가끔 애들 봐주시고, 물론 어머니 스케줄 있으실 때는 어린이집 보내고요. 그래도 되겠어? 네.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 사시고, 저도 제 일하고. 근데 애들은 우리 모두가 키우는 거예요. 저랑 남편이랑 어머니랑. 시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내 남편은 뭐래? 처음엔 반대했어요. 근데 제가 설득할 거예요. 쉽지 않을 텐데.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돼요. 시어머니가 작게 웃었습니다. 내가? 네. 어머니는 일하면서 애들 키우셨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아들한테 보여주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대신, 네. 내 스케줄 있을 때는 정말로 내가 알아서 해야 돼. 그럼요. 당연하죠. 두 분은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내 어머니, 내 와이프 회사 다니는 거 내가 찬성한다.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너 엄마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지 알지? 네, 알죠. 일하면서 키웠어. 너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혼자 다 했지. 그런데 왜 내 와이프는 못한다고 생각해?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애들은 내가 가끔 봐줄게. 나도 내 스케줄 있으니까 언제나는 못하지만. 어머니, 아들아, 부부는 같이 사는 거야. 한 사람만 희생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첫 출근을 했습니다. 4년 만에 회사였습니다. 떨리고 긴장됐지만 설렜습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잘 적응했습니다. 처음에는 울었지만 점점 친구들과 노는 재미를 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가끔 아이들을 봐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만의 스케줄도 지키셨습니다. 남편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집안일을 나눠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애들 데리러 갈게. 정말? 응. 나도 일찍 끝나는 날은 그렇게 할게. 고마워.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든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회의도 하고 보고서도 쓰고. 재밌어? 응, 재미있어. 나도 커서 엄마처럼 회사 다닐래.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이번 주말에 내가 애들 봐줄게. 너희 부부 데이트 좀 하고 와.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나도 가끔은 손주들이랑 노는 게 좋더라. 매일은 힘들지만. 모두가 웃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어. 너도.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돈 어머니의 그 농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시어머니가 깨닫게 됐고 저도 용기를 냈고 우리 가족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이 상처가 됐지만 결국 그 상처가 변화의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돈 어머니는 일부러 그런 말을 하신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친구로서 시어머니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농담으로 포장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그 한마디가 우리 집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일도 하고 엄마도 하고 며느리도 하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행복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시어머니와의 관계, 육아와 커리어, 가족 내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우리 주변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